그날 저녁은 유난히 평온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편안히 몸을 맡긴 채 연속극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대화가 특별히 감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결혼 25년 차인 저에게 이런 여유로운 시간은 소중했습니다. 남편은 출장 중이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순간도 잠깐이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준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29살인 큰아들 준호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궁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엄마, 아들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평소 활기찬 목소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다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직장에서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싶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배고파서 전화했어. 배고프다고요.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저녁 8시 30분이었습니다. 퇴근한 지 한참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안 먹었어? 미영이는? 미영이는 집에 없어. 친정에 갔어. 26살인 며느리 미영이의 이름을 말할 때 아들의 목소리는 더욱 힘없어졌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그럼 너 혼자 집에 있는 거야? 저녁은? 응, 냉동 만두 좀 데워 먹었어. 냉동 만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아들이 냉동 만두로 저녁을 때운다니요. 만두만? 그게 저녁이야? 엄마, 괜찮아. 나 요리 못하잖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집에서 챙겨주었으니 요리할 일이 없었겠지만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냉동식품으로 끼니를 때운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미영이는 언제 와? 모르겠어. 어제 친정 갔는데 연락이 없어. 저는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아들 부부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 싸웠어? 싸운 건 아니고 그냥 미영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 내가 집안일을 안 도와준다고.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미영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준호 혼자 벌어서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안일까지 분담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준호야, 너 혼자 돈 벌잖아. 미영이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 요즘은 그런 게 아니래. 미영이 말로는 집안일도 같이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남편이 밖에서 돈 벌어오면 집안일은 당연히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그 화를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도 분명 힘들 것입니다. 혼자 벌어서 집안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 그리고 아내와의 갈등까지 말입니다. 준호야, 그래도 냉동 만두만 먹으면 안 되지.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 할 것 아니야. 알겠어, 엄마. 내일은 뭐 시켜 먹을게. 저는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매번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될 텐데요. 준호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라면 하나 못 끓이는 건 말이 안 되지. 시간이 없어서. 제 속이 터져나갔습니다. 결혼 3년 차에 라면도 제대로 끓일 줄 모르는 아들, 친정으로 도망간 며느리, 그리고 냉동 만두로 저녁을 때우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화를 꾹 눌러 담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번만 그런 거야? 아니야, 그냥 우리가 요즘 좀 안 맞아. 결혼 3년 차에 벌써 그런 말을 하다니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무슨 일로 안 맞는데? 별거 아니야? 그냥 집안 청소 문제라 그런 거로. 미영이가 나보고 청소도 같이 하라고 하더라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오는데 집안 청소까지 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너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데 집에 와서까지 청소를 해야 해? 엄마, 미영이 말로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고 하더라고. 나보고 집안일 좀 도와달라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도 퇴근하고 치우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건 너무하잖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알았다. 끊어라. 저는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연속극의 배경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쿵하고 무언가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무관심한 부모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생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한 결심이었습니다. 소극적인 태도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잘 입지 않던 단정하고 힘있어 보이는 검은색 정장 치마를 꺼내 입었습니다. 이는 제 중요한 결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깊게 숨을 고르고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30분 후 저는 아들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관에는 준호의 구두와 운동화가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져 있었습니다. 신발장은 있었지만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거실 곳곳에는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걸려 있었고 소파 위에는 이불과 베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소파에서 잠을 잔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빈 컵라면 용기와 치킨 박스 그리고 각종 배달 음식 포장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와 휴지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제가 소리를 지르자 안방에서 준호가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며칠 입은 것 같은 추리닝 차림이었습니다. 엄마? 왜 왔어? 이게 뭐야? 이 난장판이?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혼한 사람의 집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미영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준호는 창피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혼자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해. 좀 그렇긴? 이게 사람 사는 집이야.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설거지는 며칠째 안 한 것 같았고 음식물 쓰레기통은 넘쳐 흘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썩은 음식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 이렇게 살면서 부끄럽지 않아? 엄마, 미안해. 저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키운 아들의 모습이었나요? 결혼한 지 3년이나 되었는데 아내 없이는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다니요.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준호와 진지하게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준호야, 앉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저는 주변의 어수선함을 무시하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미영이랑 왜 싸웠어? 정확히 말해봐.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우리 요즘 많이 싸워. 무슨 일로? 미영이가 나보고 집안일도 같이 하라고 해. 그리고 요리도 배우라고 하고. 그게 잘못된 거야? 준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도 미영이 편이야. 나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힘든데 집에 와서까지 청소하고 요리하라고 하면 언제 쉬어?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바깥일로 힘든 것을 이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며느리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미영이는 하루 종일 뭘 해? 집에 있지 뭐. 청소하고 TV 보고. 그게 다야? 응. 아, 가끔 친구들이랑 만나고 그래. 저는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는 전업주부로서 집에만 있다 보니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 준호는 혼자 벌어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 보니 집에서만큼은 편히 쉬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준호야, 그런데 너 이렇게 살면서 행복해? 행복하다기보다는 그냥 살고 있어. 그냥 살고 있다는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혼이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어야 할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미영이는 왜 친정에 갔어? 지난주에 크게 싸웠어. 미영이가 나보고 주말에 함께 장을 보러 가자고 했는데 나는 피곤해서 싫다고 했어. 그랬더니 미영이가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미영이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매일 집에만 있어서 답답한데
나는 주말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요리도 안 배우려고 하고. 저는 며느리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 3년 차, 아직 아이도 없는 상황에서 매일 집에만 있다 보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 남편은 집에 와서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보고 주말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는다면. 준호야, 미영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해? 모르겠어, 엄마. 나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힘든데 왜 집에서까지 일을 해야 해? 저는 아들의 생각이 너무 일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미영이는 하루 종일 뭘 하는데? 집안일 하지. 집안일이 얼마나 걸리는데?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집안일이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일들이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할 것입니다. 준호야, 너 혹시 집안일이 뭐가 있는지 알아?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런 거 아니야? 저는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만 있는 줄 알아? 장보기, 요리하기, 설거지, 빨래, 다림질, 청소, 정리정돈, 각종 공과금 관리, 집안 물건 관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준호는 처음으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미영이는 아직 젊잖아. 26살인데 매일 집에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하지만 엄마, 나는 혼자 벌어서 집안 경제를 책임지고 있어.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저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 혼자 벌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건 맞아. 너도 힘든 거 엄마가 안다. 그럼 왜 미영이는 이해를 안 해줘? 예전에는 남자가 밖에서 돈 벌어오면 여자가 집안일하는 게 당연했잖아.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일하면 아내는 집안을 돌보는 것이 당연한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준호야,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어. 여자들도 많이 배우고 사회 경험도 많잖아. 미영이도 대학교 나오고 결혼 전에는 직장도 다녔어. 그럼 어쩌라는 거야? 서로 이해하고 타협해야지. 어떻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상태로는 두 사람 모두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너부터 변해야 해. 내가? 그래. 너는 지금 완전히 엄마한테 의존하던 그때 그대로야. 결혼한 사람이 냉동만두로 끼니를 때우고 집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능력부터 길러야 해. 요리, 청소, 빨래. 이런 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능력이야. 그럼 엄마, 어떻게 해야 해? 저는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이 집을 정리해. 그리고 기본적인 요리부터 배워봐. 요리를 어떻게 배워? 유튜브도 있고 요리책도 있잖아. 처음에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라면 제대로 끓이기, 계란 후라이, 볶음밥. 이런 것부터. 그런데 내가 일하는 동안 미영이는 뭘 해? 미영이한테도 얘기해 볼게. 너희 둘 다 양보할 부분이 있어.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미영아, 나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영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너 지금 어디 있어? 친정에 와 있어요. 언제까지 있을 거야? 모르겠어요. 준호 오빠랑 좀 떨어져 있고 싶어서요. 저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준호한테 얘기했어. 너희 둘 다 잘못이 있어. 준호는 기본적인 생활 능력을 길러야 하고 너도 좀 이해해 줄 부분이 있어.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매일 집에만 있는 것도 답답한데 준호 오빠는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해주지 않아요. 그래, 내 마음도 이해해. 그런데 준호도 혼자 벌어서 가정을 책임지느라 힘들어해. 저는 두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준호는 기본적인 집안일과 요리를 배우고 너는 준호가 일하느라 힘든 것을 좀 더 이해해주고 그리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해.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호야, 내일부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을 만들어 봐. 6시에? 그래.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라도 만들어서 미영이랑 함께 먹어. 그런데 미영이가 아직 친정에 있는데.
내가 미영이 설득해서 데려올 테니까 너는 준비나 해. 저는 준호에게 요리의 기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 정리부터 했습니다. 거실에 어지러진 물건들을 정리하고 부엌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요리 도구들을 확인했습니다. 계란 후라이부터 배워보자. 엄마, 이거 어렵지 않아? 어려울 게 뭐 있어? 팬에 기름 두르고 계란 깨서 넣으면 되는 거야. 저는 차근차근 아들에게 요리법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서투르기만 하던 준호도 몇 번 반복하니 그럴듯한 계란 후라이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토스트 만드는 법 배워보자. 토스트는 토스터기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만으로는 안 되지. 버터 바르고 잼도 발라야 하고. 저는 아들에게 기본적인 아침 식사 준비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볶음밥, 라면 끓이기, 김치찌개 만들기 등도 차례로 가르쳤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미영이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영이의 친정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미영아, 나다.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너 때문에 왔어. 앉아,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미영아, 너 준호한테 실망했지? 네, 사실 많이 실망했어요. 처음에는 준호 오빠가 다른 남자들과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연애할 때는 정말 다정하고 섬세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만 보고 집안일은 절대 안 도와주고 마치 제가 가정부라도 된 것 같아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그런 남편이 되었다니요. 그리고 요리도 전혀 안 배우려고 해요. 제가 아플 때도 죽 하나 제대로 끓여주지 못해서 정말 서러웠어요. 미영아, 그런데 너도 생각해봐. 준호가 혼자 벌어서 집안을 책임지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그건 알아요. 하지만 저도 힘들어요.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정말 답답해요. 저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성이 집에만 있으면서 단순한 가사일만 하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럼 이렇게 하자. 준호는 기본적인 집안일과 요리를 배우게 할 테니까 너는 다시 집으로 와서 함께 노력해보자. 정말 준호 오빠가 변할까요? 내가 직접 가르쳤어. 어제 계란 후라이랑 토스트 만드는 법 배웠어. 미영이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미영아, 너도 준호를 좀 도와줘. 처음에는 서툴겠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늘 거야. 네, 알겠어요. 미영이가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준호는 6시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르쳐준 대로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계란이 타기도 하고 토스트가 너무 바삭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아침 식사다운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미영아, 일어나. 아침 먹자. 미영이는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아침 식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가 이걸 다 만들었어? 응, 어머니가 가르쳐 주셔서. 미영이는 감동했습니다. 비록 계란 후라이는 조금 탔고 토스트도 불균등하게 구워졌지만 남편이 직접 만든 첫 번째 아침 식사였습니다. 맛있어. 준호는 기뻤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요리로도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볶음밥 해줄게. 정말? 응, 어머니가 김치볶음밥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 이날부터 준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도 많았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주말에는 미영이와 함께 요리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한 달 후 두 사람의 관계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기본적인 요리와 집안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미영이는 남편의 노력을 인정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오빠,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었어. 그래? 다행이다. 처음에는 너무 짜게 했잖아. 처음 치고는 정말 잘했어. 준호는 뿌듯했습니다. 집안일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특히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더욱 열심히 하고 싶어졌습니다. 미영이도 남편의 변화를 보며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피로를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빠,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지? 좀 바빴어. 그런데 집에 와서 내가 해준 저녁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져.
나도 오빠랑 같이 아침 챙겨 먹으니까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2달이 지나자 준호와 미영이는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미영이는 주중에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고 주말에는 준호와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했습니다. 미영이는 평일 집안일을 담당하면서도 남편이 집에 오면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뭐 해 먹을까? 오빠가 좋아하는 제육볶음 어때? 좋아. 내가 밥하고 된장찌개 끓일게. 이제 두 사람의 대화에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하루 일과에 관심을 보였고 미영이는 남편의 직장 생활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의 변화를 지켜보며 제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너무 요구가 많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젊은 부부만의 새로운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준호야, 요즘 어때? 엄마, 정말 좋아. 미영이랑 같이 요리하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 그래? 다행이다. 그리고 집안일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 미영이가 매일 이런 일들을 혼자 다 했었구나 싶어서 미안했어. 저는 아들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단순히 돈만 벌어오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관계가 안정되자 미영이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습니다. 오빠, 나 마트에서 하는 쿠킹 클래스 들어보고 싶어. 쿠킹 클래스? 응, 우리가 함께 요리하는 게 재미있잖아.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준호는 아내의 새로운 관심사를 지지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등록해봐. 그리고 나중에는 작은 카페라도 운영해 보고 싶어. 준호는 잠시 놀랐지만 곧 아내의 꿈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6개월 후 준호네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준호는 요리 실력이 늘어서 주말에는 근사한 저녁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 미영이는 요리 클래스를 수료하고 작은 홈 베이킹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케이크 주문이 5개나 들어왔어. 정말? 축하해. 오빠가 도와줘서 가능한 일이야. 설거지랑 포장까지 해주잖아.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회사에서 주 수입을 담당했지만 미영이도 자신의 작은 사업으로 경제적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은 두 사람이 함께 분담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며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의 결혼 생활과는 분명히 다르지만 이것도 하나의 올바른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호가 만든 갈비찜과 미영이가 구운 케이크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너희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네.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아들의 갈비찜은 제가 만든 것만큼 맛있었고 며느리의 케이크는 전문점에서 파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처음에는 저희가 어리석었어요.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했죠. 맞아. 나도 결혼하면 모든 게 저절로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 준호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였어.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뭉클했습니다. 이들이 찾은 답은 단순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이었습니다. 앞으로 매주 일요일에는 이렇게 함께 저녁을 먹자.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요리한 걸 어머니께도 맛보여드리자. 미영이도 동조했습니다. 뭘 나까지. 나는 이미 늙었어. 어머니, 나이가 뭐 상관이에요?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잖아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의 새로운 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요리하고 함께 식사하며 서로의 한 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1년 후 준호와 미영이는 완전히 다른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웬만한 요리는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분담했습니다.
미영이의 홈베이킹 사업도 궤도에 올라 작은 가게를 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승진 소식이 있었어? 정말? 축하해. 우리가 함께 노력한 덕분인 것 같아. 집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까 회사 일에도 집중할 수 있었거든. 나도 오빠 덕분에 내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훨씬 가까워졌고 젊은 세대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만든 파스타 정말 맛있었어요. 너희가 가르쳐준 덕분이지. 어머니도 이제 요리 선생님이세요.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갈등과 오해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키울까? 어느 날 저녁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우리가 서로에게 배운 것처럼 키우면 되지 않을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맞아.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기본적인 생활 능력은 갖추도록 해야겠어. 당연하지. 요리도 가르쳐주고 집안일도 가르쳐주고.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통해 배운 소중한 교훈들을 아이에게도 전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런 대화를 들으며 흐뭇했습니다. 이들이 진정 성숙한 부부로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느 일요일 저녁 미영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뭘 감사해? 저희가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셔서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헤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래, 엄마. 정말 고마워. 준호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국 세 사람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이제 준호와 미영이의 집에서는 매일 아침 정성이 담긴 식사 준비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 일과를 나누며 함께 요리하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세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삶이 말입니다.